그래서 148페이지 내용은 감가상각 관련된 내용이세요.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의 뜻이 뭐냐면 가격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쓸수록 가치는 뭐하죠? 떨어지죠. 근데 그거에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특수한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쓰면 쓸수록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쓰면 쓸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가격을 줄어드는 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서 일단 키포인트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뭐여야 된다고요? 합리적.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 내가 만약에 차를 샀어요.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다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 때 어떻게든 싸게 사가려고 뭐 여기 기스 났으니까 5만 원, 여기 어떻게 됐으니까 1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그건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 그러면 팔려고 했었던 사람도 안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 합리적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아, 요러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솔직히 저희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공식 외워야 돼요. 거기 교재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액법하고 무슨 법이요? 정률법밖에. 근데 저희는 두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의 뜻은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요건 아마 두 장짜리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정률의 뜻이 뭐냐면 율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률법.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연수학계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라고 있어요?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래서 연수 갖고 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이중체감법. 그래서 이중의 뜻이 뭐죠? 네, 이중은 2배예요. 몇 배요? 2배.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 그러면 창이 2개. 그래서 이중 그러면 2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몇 하고요? 2하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 그래서 여기 2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무슨 법이라고요? 이중체감법. 2배로 체감을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아직 공식은 못 외웠으니까 제가 공식은 보고 하셔도 돼요, 오늘은. 근데 시험 때에는 못 보고 하니까 시험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품을 샀다라고 볼게요. 1,000,000원에 얼마요? 1,000,000원. 요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0만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 3년? 5년으로 할게요.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률은 50%로 할게요. 몇 프로요? 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에 줘요.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 방법을 기억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회사 가시면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줍니다. 회사 가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취득 원가 얼마라고요? 1,000,000원. 잔존가치 얼마라고요? 100만원. 내용연수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계산기는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오늘은 없으니까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하세요. 900만원 나누기 5 하면 18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 요게 1차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얼마 나와요? 18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 세 번째도 180. 네 번째도 180. 다섯 번째도 180.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몇 번만 구하시면 돼요? 한 번만. 왜냐면은 매번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정액법 시험에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안 내요. 왜요? 쉬우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만하죠? 그러면 나올 확률은 높다, 낮다? 낮다. 난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걔는 나올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게 참 그래요. 머피의 법칙처럼 안 나왔으면 하는 거는 꼭 내더라고요. 한두 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률법 구해볼 거예요. 무슨 법이요? 정률법.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아까 취득원가 얼마였죠? 1,0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어요. 없으면 얼마예요? 빵. 그 다음에 나누기 몇 년이라고요? 그 몇 프로요? 곱하기 50%. 여기 정률 몇 프로라고 써놨어요? 50%. 그러면은 500 나와요. 요게 1차년도. 그 다음에 2차년도는 1,000만원 빼기 500 곱하기 50%. 그래서 25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누계.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은 뭐냐면은요. 누계의 뜻이 뭐예요? 네, 누적액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액이요? 누적액.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음엔 없었으니까 몇이죠? 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감가상각 아까 얼마 했어요? 500.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500 빼는 거예요. 그래서 누계의 뜻이 누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은 주로 3차 년도를 내요. 몇 차를 낸다고요? 3차. 근데 왜 3차를 내냐면 3차를 할 줄 알아야 이해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잠깐 봐보세요. 얼마 뺄까요? 여기 250이에요. 2500 아니고. 얼마라고요? 250. 근데 250 아니에요. 750이에요. 얼마라고요? 750. 왜 그러냐면 누계라는 게 누적이에요. 뭐라고요? 누적.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 누적됐잖아요. 그 위에 또 얼마 발생했어요? 250. 그러면 500에다 250 합쳐서 얼마요? 750. 요거를 누계액이라 그래요. 무슨 액이요? 누계액. 여기에다 또 50% 하시면 125만 원 나와요. 요게 몇 차요? 3차. 4차는 안 구할 건데 만약에 4차를 뺄 때에는 요거 3개를 더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875만 원을 빼는 겁니다. 얼마요? 875만 원. 요렇게 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누계. 솔직히 정액법은 그냥 공식만 기억나면 돼요. 왜냐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정률법은 뭐가 기억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리고 연수합계법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아까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었어요. 얼마요? 100만 원. 내용연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몇 년이죠? 5년이죠. 아까 내용연수. 몇 년이었어요? 5년.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0년이면은요. 네, 1부터 몇 가지? 10까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시험은요. 이 분이 요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지 뭐 내용연수 다른 시험은 막 20년도 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5년보다 크게 낸 적은 없어요. 네. 그럼 1부터 5까지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잔여 내용연수가 남은 내용연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연수요?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5예요.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나와요. 몇 나온다고요? 15. 그래서 요거 300 나와요. 요게 1차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부터 5까지 더하면 15 나와요. 몇 나온다고요? 15. 아까는 여기 보시면 5였었죠. 맞죠? 이제 5년에서 한 번 했으니까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그때는 15분의 4가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누계. 그리고 요 연수합계법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두 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내용연수의 합이랑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은 만약에 5년이야. 그러면 1부터 몇 가지요? 5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몇이요? 4, 세 번째는 3.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4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240. 그래서 240이 2차년도. 그 다음에 3차년도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여긴 15분의 몇이라고요? 3.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8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0.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합계법.
무슨 법이요? 연수학계법. 한 2, 3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계산 문제가 더 좋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케바케라. 계산 문제 안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한 4, 5번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한 2, 3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3차년도까지만 구하세요. 총 몇 번씩만 구하세요? 3번씩만. 그래서 만약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 원에. 500 말고요. 잠시만요. 1, 2, 3, 600만 원에 샀다라고 볼게요. 얼마예요? 600에.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빵원이에요. 얼마요? 빵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3년. 몇 년이요? 3년. 그 다음에 정률은 50%로 할게요. 몇 프로로요? 50%. 그래서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정률법이 오타 났네. 요 세 가지로 몇 년치씩 구하시라고요? 3년치씩 한번 구해보세요. 정률법 교재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무슨 법이세요? 정액법. 그래서 지금 취득원가가 600이었죠? 잔존가치는 얼마였어요? 0이었죠. 내용연수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2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1차도 200, 2차도 200, 3차도 200. 그래서 다 2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정률법. 무슨 법이요? 정률법. 정률법은 취득원가가 아까 얼마였죠? 6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음엔 없어요. 그래서 얼마요? 0.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 몇 프로요? 50%. 그러면 300 나옵니다. 이게 몇 차예요? 1차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0 빼기 얼마요? 300 곱하기 몇 프로? 50%. 그러면 150 나와요. 요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450 곱하기 50%. 그러면 75만원. 요게 몇 차야? 3차. 그러니까 정률법에서는 요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수 뭐야? 학계법.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아까 얼마였었죠? 600. 그 다음에 잔존가치 없었죠? 빵. 곱하기 아까 3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3이에요.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3. 그러면은 300 나오나요? 맞죠? 여기 몇 차요? 1차. 그 다음에 2차는 600 빼기 빵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나와요. 6분의 몇이요? 2. 그럼 얼마 나와요? 200 나와요. 요게 몇 차요?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1. 그럼 얼마 나와요? 아이고 6이 안 들어갔네. 100. 요게 몇 차요? 3차. 근데 왜 이거 3개만 연습했냐면은요. 이거 말고 공식 2개 더 있었었죠. 걔네는 아직까지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요 세 가지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근데 저도 압니다.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공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그래서 1번의 감가상각 보시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가격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이 뭐 한다고요? 감소.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하냐면은요. 일단 토지는 세월이 흘러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대부분 건물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건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는 하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감가상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외한 유형 자산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뭐하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가 훨씬 더 저렴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가치 감소액을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해야 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 원가를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감가상각 하면은 체계적이고 뭐여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 그 중에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 일명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감가상각의 3요소는 여기 다 나와요. 정액법에. 우리 정액법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거든요. 요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몇 요소라 그래요? 3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정액법이 감가상각의 몇 요소다? 3요소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에 보시면 거기 교재에는 정액법하고 무슨 법만 있죠? 정률법만 있죠? 근데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정액법도 외워야 되고 정률법도 외워야 되고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 마지막으로 무슨 법이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기장 방법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컴퓨터가 해줍니다. 누가 해줘요? 컴퓨터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52페이지. 음, 152페이지 보시면 무형자산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식별 가능해야 된다.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할 때 직접 법 쓰고요. 먼저 정리하고 설명드릴게요. 내용연수는 20년 이내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일단 적으세요. 여기 보시면 무형자산은 뭐 가능이요? 식별 가능. 그 식별이라는 게 다른 거 없고요. 우리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건 식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무슨 가능이라 그래요? 식별 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된다라고 쓰여 있죠. 이게 뭐냐면 영어권이 장사 잘 되는 권리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걸 영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잘 된다고요?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 잘 되는 회사를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음은 네이버를 라이벌이라고 그러는데 네이버는 다음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율이.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게 라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인은 네이버 거잖아요. 근데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 뭐를 살려 그랬어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카카오톡. 카카오톡 다음이 살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못 샀어요. 왜 못 샀냐면 카카오톡이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면 카카오톡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니까 그래 너네 우리 회사 사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 줘. 그래서 그 웃돈을 영어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이라 그래요? 영어권. 그래서 우리가 장사 잘 되는 거를 살려면은 원가에는 안 팔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가창출은 X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자가창출은 X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자가창출 X의 뜻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10억이요. 이런 건 인정을 못 하겠다. 왜 못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주고 산 것만 인정하겠다. 돈 주고 산 것만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돈 주고 사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몇 억짜리 회사요? 10억. 근데 그 회사를 내가 15억 주고 샀어. 그러면 얼마 더 줬죠? 5억 더 줬죠? 그 5억을 무슨 건이라 그래요? 영어권이라 그래요. 무슨 건이요? 영어권.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식당이나 이런 거 창업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려면 권리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 권리금이 어떻게 보면 영어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권리금을 낸다는 얘기는 장사가 어떻다?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지하에 주한역 있잖아요. 여기 지하에 주한역도 보면은 양쪽 사이드 쪽은 권리금이 없어요.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쪽 가면은 권리금이 생기냐면 그 역 있잖아요. 역에서 나오면 일직선 라인 있죠. 거기는 권리금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 라인은 장사가 그래도 뭐 하니까요? 잘 되니까.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한역에서 나오면은 이쪽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이제 권리금이 꽤 많이 나가는데 나머지들은 솔직히 양쪽 사이드는 권리금 무해요. 왜냐면 장사도 안 돼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할 때에 직접법이라고 써놨는데 요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실 거예요? 네, 컴퓨터가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내용 연수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근데 참고로 20년 넘겨도 돼요. 20년 넘겨도 되는데 요건 언제 20년 이내가 되는 거냐면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법에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 근데 처음에 계약서에다가 50년이라고 썼어. 그러면 50년 해도 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없으면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이내로 해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아까 저희가 정액법도 있었고 정률법도 있었고 연소학계법도 있었고 이중체감법도 있었고 생산량 비례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써라. 그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볼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무형자산 감가상각 하시오라고만 나오고요. 무슨 법으로 하라고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오면 무슨 법으로 하셔야 돼요? 정액법으로.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줄. 그래서 이제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무슨 비요? 개발비. 그래서 개발비는 말 그대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개발할 때 쓰는 거예요. 개발할 때 들어가는 돈을 개발비라고 하고, 연구비는 뭐 할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연구할 때.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요거는 금액이 적은 거예요. 만약에 개발하는데 5,000원 밖에 안 들었어. 그럼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 그런 걸 무슨 개발비라 그래요? 경상개발비.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금액이 뭐 한 거요? 작은 거.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요. 일단 개발비하고 연구비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연구라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연구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핸드폰 관련된 회사에서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전. 맞죠? 이거 들고 다닐 때 충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안 게 10년도 넘었어요. 연구하고 있다라는 걸. 뭐 연구하고 있냐면 와이파이처럼 전기를 땡겨서 자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이거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참고로 3년 전에 카이스트 아시죠? 포항공대. 카이스트에서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우리 강의실 정도 되는 요 면적에서 아무데나 스마트폰 던져놔도 충전되는 것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하나 남았어요. 이거를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요거 성공하는 사람이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뭐요? 공중에 전기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 전기가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인체에 영향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까지는 만들었대요. 이제 던져 놓으면은 일정 부분 안에서 그 충전이 되는 것까지는 이미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람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전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제 그 싸움 난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드는 사람은 대박 날 겁니다. 맞죠? 왜냐면 그냥 아무데나 스마트폰 던져놔도 뭐 돼요? 충전돼. 그래서 최종 목표는 와이파이처럼 쓰는 충전이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면은요,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테레비도 이제 뭐가 필요가 없어요. 전기 코드를 꼽을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도 전기 코드 뽑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대단한 거니까. 맞죠? 근데 어쨌든 누군가 만들면 대박 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일명.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거는 연구가 종료된 것을 상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개발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10년 전에 TV에서 봤었나 5년 전에 봤었나 TV 보다가 입는 컴퓨터가 있대요, 미국에. 예, 가격은 한 1억 5천, 무게는 20kg 정도.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일단 살 돈도 없지만 살 돈이 있어도 20kg를 맨날 메고 다녀야 돼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연구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용화 시키려면은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작아져야 되겠죠. 되게 가볍게 되면은 가볍게 되고, 가격이 싸지면은 사람들이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냐면, 개발이 끝나면은요, 팔 수 있어요. 팔면 뭘 벌 수 있죠? 돈 벌 수 있죠. 근데 연구는 왜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이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근데 왜 비용으로 처리하냐면은 연구할 때에는 아직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도 문제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ATM기 있죠. 돈 뽑는 거. 그거 원래 중소기업 거였거든요. 롯데가 뺏어갔어요. 어떻게 뺏어갔냐면, 너네 우리랑 같이 그 ATM 기계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3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주요 인원들 월급 더 준다 그래서 빼오고, 그 다음에 그냥 오라고 하겠어요? 올 때 기술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뺏어갔죠. 우리나라는 좀 바뀌기는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가기가 외국에 비해서는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특이하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 케이스죠. 쿠팡은 계속 외국에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1조 정도 지원받았잖아요. 참고로 쿠팡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투자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일본 쪽에서 2, 3년 아니구나. 한 5년 전인가? 한 1조 정도 투자 받아갖고 그 쿠팡 물류센터 있잖아요. 그거 지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또 저기 뭐냐,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상장해서 또 돈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도 거의 쿠팡은 이제 거의 대기업급이잖아요. 쿠팡에서 그거 만든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들어가니까 뜨던데. 저기 VOD 서비스 하는 거. 쿠팡에서도 이제 VOD 서비스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프로가 얼마 없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쿠팡에서도 배달이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VOD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데들도 있고 저런 데들도 있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개발비는 무슨 자산이라고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하고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